예, 코스피 지수가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실 텐데요. 지금 3천선을 중심으로 올랐다 내렸다 이 공방을 거듭하면서 호재보다는 좀 악재에 민감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깊어질지 아니면 횡보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지 4월 증시 전망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증권부 김혜영입니다. 예, 오늘 시장 정리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의 7천억 원대 매도 공세에 0.16% 떨어진 3,036선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처럼 최근 국내 증시는 3천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상향 조정에 따른 긍정적인 모멘텀과 미국의 증세, 중국의 긴축 우려 등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1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이 좀 연장이 될 수는 있는데 4월부터는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통상적으로 실적 시즌은 이제 방향이 잡히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문제는 시원한 매수 주체가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인 건데 연기금 뭐 한 2거래일 빼놓고 지금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외국인도 이탈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도 쉽게는 지금 매수에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수급 전망 어떻습니까, 지금? 네, 3월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을 조금 살펴보면 1월에 비해서 38%나 급감했습니다. 증시가 개걸음을 지속한 데다 비트코인 등 투자 대안이 늘어나면서 주식 거래 대금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인데요. 특히 연초 이후 시장에 가장 큰 부담을 안긴 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입니다. 국내 주식 비중 환도를 맞추기 위해 최장기간 팔자세를 보이며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내 주식 비중을 현행 16.8%에서 2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재보선 이후, 그러니까 4월 이후로 결정 시한을 미룬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 역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추가 매수 여력이 약해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찬바람이 불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달러 속도 조절과 함께 기업의 이익 개선세에 힘입어서 외국인 수급 환경은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러 강세 급격히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또 실적 시즌과 같이 맞물리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수급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조그만 악재도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재를 찾기에 분주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 결국엔 실적 장세로 가야 된다는 건데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1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단연 실적입니다. 기조효과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코스피 상장사의 올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적 전망치를 실제로 살펴보면 코스피 상장사 106곳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36조 2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75.6%나 증가한 수치고요. 석 달 사이에 8%가량 상향 조정됐습니다. 결국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1분기는 뭐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4월 정도에 마무리되고 일정 부분 이제 복원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아닐까, 그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분위기를 옮겨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조금 전에 이진우 팀장도 실적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주에서 살펴볼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결국은 실적주가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인데요. 실적 개선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IT 소프트웨어, 철강 업종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자동차가 우위에 있는 것 같고요. 뭐 모멘텀으로 보면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게 대형주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실적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경기 민감주에서 보면 철강 업종이 상대적으로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아서
그 4개 업종 정도가 이번 실적 시즌에 좀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월도 다 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4월에 챙겨봐야 할 이벤트와 시장 대응 전략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결국은 실적 시즌이잖아요.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잘 챙겨보셔야 하고요. 또한 수출입 동향들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백악관에서 나오는 소식에 주목을 좀 해야 하는데요. 오는 31일로 예정된 바이든 행정부의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투자 계획 발표와 함께 또 이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증세 논의가 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챙겨보셔야 하고요. 특히 2차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투자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신재생 등 정책 수혜주에 다시 한번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장기물 금리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미국 고용보고서와 제조업 PMI 등 지표도 체크를 해야 하고요. 결국 이 같은 이벤트와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실적 위주의 종목을 선택하거나 혹은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뭐 가격에 대한 반응이나 이거에 맞춰서 뭔가 트레이딩 하기에는 뭐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춰보고 또는 분할해서 대응하고 기존보다는 좀 트레이딩을 길게 가져가는 게 필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다가오는 4월 증시 전망, 실적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